안녕하세요. 11월 첫째 주 베프 뉴스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베트남 축구 대표팀이 이끄는 올해 예순의 박항서 감독님이 2019년 아세안 축구연맹 어워즈 감독상 후보에 올랐다는 건데요. 베트남 언론은 31일 박항서 감독이 2019년 AFF 어워즈 감독상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고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박항서 감독님은 베트남 대표팀을 맡으면서 베트남 축구 역사를 다시 쓰고 있는데요. 2018년 아시아 축구연맹 챔피언십에서 베트남 축구 사상 첫 준우승을 거뒀고 2018년 아시안 게임에서는 사상 첫 준결승 진출을 이뤄냈죠. 한편 AFF 어워즈는 2년에 한 번씩 열리며 올해 시상식은 11월 8일로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은 베트남에서 노파만 가는 골프 인구로 여러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미국의 소리는 24일 보도했습니다. 현재 베트남 전역에 50여 개의 골프 코스가 있는데요. 골프 열풍은 단순 경제 변화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 더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베트남인들이 어떻게 사업을 하고 여가를 보내고 관광객을 유치하는지에 대한 변화를 보여준다고 VOA는 소개했어요. 실제로 베트남의 골프 리조트는 상공회의소 회의, 자선단체, 그리고 새로운 취미생활을 찾는 신흥 부자들 등 다양한 방문객을 끌어들이고 있다고 해요. 또 베트남의 많은 사업가들은 음주 대신 골프 라운드로 거래를 하고 있고 골프를 치기 위해 베트남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수가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원래 골프는 중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었는데요. 시진핑 주석이 대대적인 반부패 단속에 나서면서 관료들은 자기들의 여가 생활인 골프까지 기피해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국적 골프 업체들도 중국이 아닌 새로운 시장에서 고객을 찾으면서 베트남 투자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고 합니다. 자, 다음 소식은 미중 무역전쟁 과정에서 베트남이 중국을 대체할 생산기지로 한층 더 주목받고 있지만 인적 자원 등 여러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는 소식입니다. 29일 미 CNBC 방송에 따르면 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은 대체로 미중 무역전쟁의 여파로 수출이 줄어들었지만 베트남은 오히려 미국행 선적이 늘면서 특수를 누리고 있다는데요. 실제로 올해 1월부터 9월 베트남의 수출은 233조로 지난해 동기보다 8.2% 늘었습니다. 여기에는 미중 무역전쟁의 여파로 중국 내 생산기지가 베트남으로 이전된 측면이 있는데요. 한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대미 수출에서 중국이 잃어버린 시장 점유율을 베트남이 주워 담고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글로벌 제조업체들이 중국에서 완전히 철수할 가능성은 작다는 분석도 있는데요. 우선 중국을 탈출하기에는 중국의 경제나 제조업 규모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이죠. 실제로 2017년 기준 세계 제조업 생산에서 중국의 비중은 28.22%에 달했고 베트남은 0.27%에 불과했습니다. 이미 베트남 경제에서는 용량 초과로 인한 병목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베트남의 한계 중 하나로는 인적 자원의 부족이 꼽힙니다. 물론 베트남에는 젊은 인력이 많은 편이지만 중국에 비하면 훨씬 적은 편이고요. 노동자의 교육 수준이나 기술 숙련도 등도 아직은 중국과 격차가 있어 이런 분석을 내놨다고 하네요. 다음은 지난 23일 영국에서 발생된 냉동 컨테이너 집단 사건의 피해자 중 일부가 베트남 출신일 가능성이 커지면서 베트남 사회가 충격과 슬픔에 빠졌다고 영국 BBC 방송이 28일 보도했습니다. 브리티시 드림을 찾아 많은 베트남인이 영국으로 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냉동차 참사가 벌어지자 일자리를 찾아 영국으로 떠나는 가족과 현재 연락이 닿지 않는 베트남인들이 애끓는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BBC 방송은 희생자들이 대부분 베트남 중부 응웬성 옌타인현 출신일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19세 여성 VT 능도 이곳 출신인데 그녀의 집안 재단 위에는 그녀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을 놓고 그녀의 가족은 부디 그녀가 다른 화물 트럭에 타고 있었기를 현재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의 자매 로앙은 능이 지난 21일 메신저로 난 컨테이너 안에 있어 라는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아직 어떤 답변도 없다고 하면서 아직 어떤 정보도 확인된 게 없으니 아직 우린 희망을 가지고 있다 라고 말했다고 하네요. 로망은 또 내 자매 중 능이 가장 똑똑하고 많은 친구가 그녀가 영국을 떠날 수 있게 돈을 모아줬다며 그 덕에 우리 가족은 뭘 내다 팔거나 돈을 빌릴 필요가 없었다 라고 밝혔어요. 가족들은 또 살아있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최악의 경우 그녀의 시신이라도 베트남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기도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한 가족은 그의 아들 하씨를 보내기 위해 브로커에게 약 3천만 원을 냈다고 하는데요. 하씨가 돈을 벌어 송금에 갚을 요량으로 땅을 담보로 많은 돈을 대출받았다고 합니다. 한편 해외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베트남인들에게 영국은 가장 가고 싶어하는 나라인데요.
프랑스는 불법 체류자들을 끈질기게 단속하는 반면 영국에서는 베트남인 사회가 강력하게 형성돼 네일숍이나 레스토랑, 농업 분야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들을 불법적으로 해외로 실어 나르는 브로커들은 인당 1,500만원에서 4,500만원을 요구하고 대부분이 중국을 거쳐 영국으로 향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비싼 돈을 냈어도 영국 해협 앞에 도착하면 밀항을 위한 선택지는 오로지 컨테이너밖에 없다고 방송은 덧붙였습니다. 자, 다음은 베트남 최대 규모 택시 회사 비나선의 올해 1월에서 9월 세후 이익이 전년 대비 68% 증가한 404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VN 익스프레스가 28일 보도했다는 건데요. 세후 이익이 이처럼 크게 증가한 이유는 택시 광고 서비스와 노후 차량 폐기 등으로 279만 달러의 수익이 발생한 반면 운영 비용은 줄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비나선의 1월에서 9월 총 수익은 6,662만 달러인데요. 올해 9월 기준으로 비나선이 보유한 총 자본금은 1억 6천만 달러를 넘어섰으며 이 중 사내 유보금은 3천만 달러 이상이라고 해요. 한편 비나선 회장은 최근 총회에서 구조조정에 힘입어 올해 회사 이익이 지난해 대비 10배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롯데시네마가 베트남 빈증성에 43번째 시네마를 열며 현재 1등 극장 사업자 도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데요. 29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시네마는 지난 26일 베트남 빈증성 디안시 쇼핑몰 빈콘 플라자에 43번째 극장을 오픈했습니다. 이 극장은 6개의 스크린을 가지며 좌석수는 650개가 넘는다는데요. 이번 영화관 개소로 베트남에서 스크린 수를 빠르게 늘리며 1위 사업자로 성장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은 베트남에서 한국인 남성 9명이 현지 경찰에 적발됐다는 소식인데요. 30일 베트남 호치민 주재 총영사관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전 1시쯤 베트남 호치민 시내에서 한국인이 운영하는 가라오케 두 곳에 현지 경찰 10여 명이 들이닥쳐 접대부와 손님 명단을 확보해 이들이 간 호텔을 봉쇄한 다음 9명의 한국인 남성 관광객을 체포했다고 합니다. 현지 소식통은 밤일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 한 72세 남성은 바로 풀려났지만 나머지는 공안 유치장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피의자들은 이날 오후까지 조사를 받은 뒤 석방됐으며 지난 31일까지 모두 귀국했다고 하고요. 경찰은 가라오케를 관리하던 한국인 여성 2명도 체포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하는데요. 베트남의 성매매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한국인이 이 목적으로 베트남을 찾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베트남은 형법상 적발돼도 약 25,000원에서 5만원 수준의 벌금을 지불하면 풀려난다고 하네요. 아이고. 자, 마지막 소식은 LG전자 스마트폰 부문이 베트남 공장 이전 효과를 기반으로 3분기 영업 적자를 절반 가까이 줄였다는 소식입니다. LG전자는 3분기 매출 15조 7,007억 원에 영업이익 7,814억 원을 올렸다고 30일 공시했습니다. 이는 증권업계에서 예상한 영업이익 전망치 6,055억 원을 훨씬 웃도는 깜짝 실적으로 스마트폰 부문에서 적자폭을 줄인 덕택이 컸다고 하는데요. 이번 3분기에서 18분기 연속 적자이지만 작년 4분기 이후 3,130억 원까지 커졌던 적자폭을 1,612억 원까지 축소한 것이 긍정적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평택에서 올해 베트남으로 생산지를 이전하면서 2분기 일회성 비용이 발생했지만 10월부터 공장 가동을 본격 시작하면서 비용이 줄어든 것이 적자폭 감소에 크게 기여했다는데요. 지난달 출시한 V50S 신큐는 베트남에서 처음 생산된 프리미엄 폰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베트남 요점 뉴스를 간략하게 보내드렸는데요. 즐거운 한 주 되시고 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Peace.